코지TV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요미 여러분들, 코지TV의 코지 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스시 코지를 이제 코지 셰프가 참 오랜만에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가게에 출근한 날은 매일매일 제 초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뻔히 아는 맛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쉬는 날에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날은 어떤 12월 달 월요일에 했는데요. 다른 매장에서 클래스 101 촬영하다가 매니저님께서 이제 빈자리가 한 자리 있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러면 차라리 제가 가서 식사하겠다 해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지TV상 처음으로 저희 스시코지 정영감 부장님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하기로 했는데요. 최대한 날카롭게 리뷰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부산 출신 전남도 셰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죠? 김희실 셰프. 겸사겸사.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이거는 이제 트러플하고 트러플 오일 올라간 호화이트 소스인데요. 베샤멜 소스라고 해서 밀가루 그리고 버터, 우유로 만든 소스 위에 이제 12월달에 좀 특별하게 트러플 오일도 올라갔고 거기에 트러플까지 좀 뿌렸었습니다. 제가 맨날 온도감 하니까 이제 계란찜만큼은 일단 뜨겁게 나와서 기분 좋게 나왔었습니다. 향은 트러플 향인데 맛은 트러플 오일 맛이구나 이런 거를 다시 좀 느끼면서 먹었었습니다. 자, 앞에서는 부장님께서 이렇게 광어를 이제 잘라주셨는데요. 왼쪽에 앞에 있는 것은 이거 아그강 안키모라고 해서 이거를 계속 사먹는 스타일로 저희는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광어 지느러미를 먹었었습니다. 자연산인데 키로수도 거의 3.5kg에서 4kg 정도를 이날은 썼던 것 같고요. 나머지 광어는 이렇게 광어로 싸서 먹는 스타일인데, 아그간 자체도 제가 맨날 걸어나는 거라서 예상했던 맛이기도 했었습니다. 일 끝나고 맥주 한잔 사. 아닙니다. 일 안 끝났어요. 이거 일입니다. 자, 이거는 미트살인데 껍데기 부분 살짝 구운 그 다음에 장어 소스 그리고 유자가 올라갔었습니다. 이것이 셰프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희 매장에서 이거 사용하면서 손님 반응이 굉장히 좋은 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가리비 위에 성게알하고 생크림 올라가서 보통 김으로 쌓여있으면 이거를 이소베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리비 이소베 마키라거나 이소베 야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인기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스리상 그런 거 하지마. 자, 여기서 이슬기 셰프님 이렇게 인사해주네요. 이슬기 셰프도 완전히 날카롭게 리뷰할 날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이거는 어떤 나카호치라고 하는데 뼈에 붙어있는 부분이라든지 참치 손질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부위, 물론 남아있는 부위만 쓰는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가루로 민치처럼 한 상태인데요. 그 안에 메따라漬케라고 해서 무漬物, 일본 도쿄에서 만든, 그리고 이제 즈보漬케라고 한 타쿠왕, 이거를 안에 들어가면서 한 겁니다. 김도 좋은 김을 쓰니까 맛은 괜찮기도 합니다. 앞에 이제 스케모너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려고 먹었었습니다. 초록색 이거는 중국 야채인데요. 야마크라게라고 해서 중국집에서 나오는 이제 자사이 같은 거라서 어떤 손님은 이거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자, 아까 잠깐 보여주셨던 이제 도화새우, 독도새우, 도당에비를 부아그라를 이제 토치로 녹여서 도화새우 소스로서 만들어서 이런 접시를 했었습니다. 푸아그라가 한번 가져다서 끓여서 이제 간장하고 미림으로 조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린내도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일식이 아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에 가져다시하고 간장 미림 이것도 모든 게 일본 식자재로 만든 거라서 퓨전이라고 하면 퓨전일 수도 있지만 이 메뉴를 좋아하는 사람도 최근에 좀 많이 있어서 막상 저도 이렇게 전체로 먹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드셨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방금 새우머리를 이렇게 가라아게라고 해서 방금 튀겼었어요. 다른 가게에서 만약에 이런 식사 했다고 하면 당연히 술을 한 잔 했어야 되는데 식사하러 온 거 아니고 하나하나 체크하러 온 거라서 술을 안 마시고 그냥 확인만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찐 전복을 오카키라고 해서 카키노타네라는 그 사르카자가 일본에 있어요. 맥주 안주로 보통 먹는 게 있는데 그걸 부셔서 찐 전복에다가 붙여서 튀긴 상태예요. 그 위에 김으로 만든 소스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11월달,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되면서 이제 전복 내장이 너무 작아서 전복 내장 소스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냥 김 소스를 사용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전복으로 친 다음에 튀기니까 딱 입에 들어갔을 때도 좀 너무 부드러운 식감이 있으면서 튀겼던 그런 고소한 그 향도 있으니까 평상시에 일을 하면서 그 맛을 볼 때는 서서 먹는데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면서 먹으니까 평소보다 또 맛있게 느꼈던 것 같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자, 다음에는 이게 대게살, 그 대게 위에 대게 내장으로 만든 소스, 그리고 이날 12월달에 있기 때문에 조금 화려하게 이제 캐비아까지 올렸었어요. 러시아산 캐비아 비벼 먹었었는데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그 내장 소스도 진하고 다만 조금 포인트가 없지 않을까, 이날을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날부터 바로 제가 버사즈라고 해서 가츠오다시 들어간 식초로 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곁들여서 세팅을 했었는데 식초 소스가 들어가니까 포인트가 생겨서 산미에 그래서 또 괜찮은 안주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서도 계속 저는 그 메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합니다. 자, 고등어인데요. 이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은 지난 두세 달 동안 제가 봤던 고등어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고등어였던 것 같아요. 기름도 꽉 차 있었고 입에 들어가자마자 기름도 있어서 와, 괜찮은 고등어가 들어왔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했었고, 다만 기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원래는 평상시에 들어왔었던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소금을 1시간 정도 이 정도만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부장님한테 혹시 소금을 어느 정도 했어요? 했더니 오늘 1시간 정도 했습니다 라고 하셔서 다음에 이만큼 기름이 있는 고등어가 들어올 경우에는 소금을 좀 더 길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일단 저지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육수가 센테그를 가지고 이제 머리하고 펴로 1시간 정도 끓이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일식에서 나오는 배구치리 같은 건데 일단 조금 플레이팅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초록색 같은 것도 조금 뭔가를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육수 자체는 뒷주방 맡기고 있는 친구가 제가 얻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수를 좀 기가 막히게 끓여가지고 와, 그래도 믿을 만한 친구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맛을 보면서 조금 기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날은. 자, 이제 초밥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모로 레시피를 조절을 하고 계속 개발해왔던 거라서 약간 어떻게 보면 저를 평가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초밥 같은 경우에는 그 손맛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진짜 부자님 지력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부터 잘 리뷰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지금 참치를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왠지 부자님도 평상시보다 조금 뭔가 어색한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날을 먹었던 참치는 일본 큐슈 나가사키에서 들어온 양식인데요. 조금 산미가 약한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일단 먹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로 맛이기 때문에 부자님이 손맛이 이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이 이날을 먹었던 주도는 조금 산미가 좀 약하네, 약간 그런 느낌을 하면서 일단은 첫 번째 피스는 먹었었어요. 두 번째 피스는 너미 뱃살입니다. 이거를 먹으면서 밥 산때가 오늘 어떻게 나왔을까. 이날은 제가 먹었었던 밥은 완전히 지르다 그렇지는 않은데 2% 정도는 조금 수분기가 많은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일단 두 번째 너미 피스는 먹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오전에는 밥을 할 때 물 양을 10g만 일단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 이거는 스시코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따뜻한 계란말이를 합니다. 저한테는 좀 추억 같은 그 음식인데요. 저희 매장은 오늘 오시는 모든 팀이 딱 앉았을 때 라이브로 일단 다시마키 타마고 계란말이를 한번 합니다. 따뜻한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스타일 계란 같은 경우에는 온도감이 사라져서 이제 2-3분 지났을 때는 그냥 음식일 수도 있는데 뜨거울 때 딱 먹었을 때는 계란말이 참 맛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피크 타임 때 한 번씩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카미즈케입니다. 딱 봤을 때는 색깔은 어느 정도 예쁜데 근데 색깔 자체가 연하잖아요. 역시 이날은 참치가 좀 약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반만 좀 확인할까 싶어서 이제 반만 좀 해주세요라고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루딕입니다. 이 생그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달에는 이제 통영에서 저희는 뭐 매년 산지 직선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떨 때는 스시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튀김을 할 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튀김류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로 그루튀김을 좋아해요. 그것도 카키 후라이라고 해서 판가루 붙여서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특히 덴푸라 스타일로 그루튀김 하는 거죠.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이날은 그 메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몬에다가 살짝 소금 찍어서 먹는 게 저는 참 맛있다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막 이날은 미디엄 레어 정도로 비겨주셔서 뭐 괜찮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우니를 이날은 두 가지 이렇게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우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매주 일단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받아놨다가 제일 맛있는 거를 이제 스시다이에서 쓰고 조금 단맛이 없거나 약간 쓴맛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소스로 쓰든지 아니면 진짜로 안 될 것 같으면 버리지는 않지만 거의 소스나 요리 쪽에서 사용하는데 근데 이날은 이때는 나와 있었던 게 남해 쪽에서 나오는 해수우니 바닷가에서 이제 바닷물에다가 보관하면서 이제 보내주시는 그런 스타일을 거의 있는데 그거하고 보스턴산 위에로 보스턴 거가 이날 좀 괜찮아서 조금 놀랐었어요. 최근에는 푸케도산 중에 하마나카에서 나오는 그 양식 우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앞에서는 표현님께서 고등어 본초밥을 만들어 계십니다.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2월달 중순 정도가 피크했던 것 같고 그 후부터는 이제 날씨는 더 추워졌지만 기름은 지금 점점 빠지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뭐 2월달에 되면 고등어도 기름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앞에서는 무늬 오징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거의 한 달 안에 그 5kg 정도 뺐었습니다. 식사량을 확 줄여서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좀 많이 못 먹게 됐더라고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밥을 좀 줄여달라고 일단 부탁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거는 방어입니다. 이날은 제일 아쉬웠던 게 이 방어였던 것 같아요. 일산 방어라고 해서 일본에서 양식한 방어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한국에서 겨울에 나오는 뭐 10kg, 15kg, 뭐 14kg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도 한번 작업하는 거 찍었지만 그런 것들이 맛있지. 근데 이날은 크리스마스 직후에 갔었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좀 연휴가 길게 있었을 때는 월요일에 시장에 자연산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날은 일산팡어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뒷맛에 조금 훈내 같은 거 좀 느꼈던 것 같아서 이 피스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앞에서는 이제 스프로 고등어 껍데기 부분을 구워서 이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등어 본초밥. 근데 이때쯤은 진짜 배가 불러가지고 아까 회로 먹었던 것은 어느 당일 아침에 들어왔던 거를 이제 심해해서 주셨던 건데 이거는 이틀 정도 전에 심해를 해서 이제 버섯을 썼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금떼입니다. 금떼라는 생선 위에 강원도 양양산 연어알인데요. 근데 이거는 거지TV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소고기 같은 경우는 좀 기름이 많은 거를 좀 느끼하다가 이제는 좀 그런 입맛으로 좀 변했어요. 이날은 제가 먹었던 이 금떼는 좀 느끼하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금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구웠을 때 좀 더 빡세게 구웠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날은 먹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워낙 저희 매장에서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메뉴를 결정할 때 그냥 제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바로 이렇게 하자 그렇지는 않고 오시는 손님에 맞게 오마카세 메뉴나 간이나 그런 걸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먹으러 가는 것은 이제 정갱이라고 해서 일본어로 아지라는 생선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시메를 한 거를 좋아해요. 근데 이날은 부자님이 판단을 하셔서 오늘 좀 좋은 정갱이가 들어왔으니까 그 남아에 가까운 스타일로 해보자고 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남아로 할 경우에는 그 위에는 그냥 그 생간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먹었었어요.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저는 역시 좀 심해를 한 어떻게 보면 스시 사이토 같은 스타일 그것이 좀 더 맛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으면서 먹었었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초밥을 드시는 분들이 손에 이제 비린내가 아무래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손을 닦아주시고 레몬으로 그 다음에 물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되는 그런 위해서 레몬 올라가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이거는 장어입니다. 지금 뭘 하려고 했었냐 하면 부자님한테 한번 초밥이 가라앉 찌개 보이는 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 부탁했었는데 어색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가라앉찌개 만들 때는 어느 정도 밥이 커야 되는데 이날은 이미 제가 배가 불어서 밥을 줄였었으니까 그런 상태로 나오는 것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김밥입니다. 김밥은 이제 배가 불어서 이제 포기했었습니다. 이 계란도 이제 얼마나 말랑말랑하는지 일단 보여드리려고 조금 만져봤었는데요. 안에 마하고 새우 갈아서 들어가고요. 교크 계란입니다. 말자하고 우유로 만든 와라비모찌라고 해서 고사리 떡 같은 거, 그 콩가루 그리고 흑소르타로 만든 소스 올라간 그런 디저트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예상했던 식감보다 조금 딱딱하게 나와가지고 다음날 바로 이제 식감을 다시 잡아보려고 레시피를 살짝 건드렸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유자 샤베트로 마무리했었습니다. 자, 리뷰해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부자님한테 좀 날카롭게 하려고 하다가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그 사람마다 스타일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개인 제한일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저희 전 부자님 같은 경우에는 고정으로 계속 와주시는 단골 손님들도 많으셔서 무조건 제 생각을 대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저를 평가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요리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당연히 그날은 육수라든지 밥 간이라든지 듬푸른 생선의 그 심의 간도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데 막상 코스로 이렇게 쭉 먹었을 때 느낌이랑 그냥 한두 피스 먹었을 때 느낌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본인이 하고 있는 가게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순간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2021년도 스시코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